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교진입니다. 더 프레임 빗면에서 일과 에너지 98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번입니다. 기본적인 문항이고 그 다음에 물체가 빗면에서 EH만큼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이 mgh인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일단 물체가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h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력이 물체에게 한 일의 힘의 크기가 mg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마찰이 제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mgh가 지금 이 공에게 가해준 R자 힘이 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그 두 개의 힘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mg의 높이 h만큼을 이동했기 때문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든 마찰이 0인 상태이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얘 위치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를 한 대신에 얘 운동 에너지가 mgh만큼 커졌겠죠. 그 말은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이 mgh였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빗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살펴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위쪽으로 올리는 힘이죠. 근데 지금 얘가 만약에 일을 이 공에게 해줬다면 이 공은 이쪽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공은 그러지 않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빗면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한 일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9번입니다. 지금 얘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마찰이 없다는 조건이 없네요. 따라서 마찰이 없다는 조건을 감안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게 되면 A가 이동한 거리가 B가 이동한 거리보다 길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준 게 A가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닿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운동했을 때 가속도가 B가 운동했을 때 가속도보다 더 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대로 바로 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억,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지금 질량이 같은 물체가 동일한 높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 빗변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속도가 A가 B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R자 힘의 크기는 가속도가 A가 B보다 크고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지금 A가 이동한 거리가 B보다 더 긴 데 비해서 지금 A의 가속도가 더 크다는 게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제 A가 원래 이 빗변에서 받아야 할 가속도는 사실 B가 받아야 하는 가속도보다는 더 적은데 근데 힘을 B가 반대 방향으로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가속도가 B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99번은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00번입니다. 먼저 여기서도 라지 h와 스몰 h의 b를 찾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방정식을 세워서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Q에서 R로 갈 땐 높이가 h만큼 떨어지면 속도가 2v에서 3v로 변하게 되죠. 따라서 EAS 공식을 써주게 되면 높이가 h 전체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처음속도 제곱을 빼준 5v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지 h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 높이차를 써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나중속도에서 처음속도 제곱을 빼주면 3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는 다시 얘를 끌고 오게 되면 5분의 6ah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날려주고 나머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 스몰 h 마이너스 스몰 h가 5분의 3h가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나머지 계산을 해주게 되면 h는 5분의 8h가 되는데 뭔가 이상해서 다시 살펴봤더니 여기가 스몰 h가 아니라 2배 스몰 h가 되겠네요. 지금 이 높이 차는 라지 h에서 2h를 빼준 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 는 지금 여기서 5분의 3의 h가 되니까 따라서 라지 h는 5분의 13의 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율을 찾아주면 5분의 13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01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M짜리 물체가 EH만큼 운동을 하는데 지금 속력의 변화량이 없죠. 그렇다는 것은 먼저 알 수 있는 거 R자임이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만큼 EH만큼의 거리를 운동하게 되면서 이 구해준 F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F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얘가 속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위치 에너지만 감소했죠. 따라서 이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마이너스 mgh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역학적 에너지는 F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감소를 했겠죠. 먼저 여기서 구했듯이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mgh만큼 감소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이 거리 h에 mg를 곱해준 값이죠. 니은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F는 2분의 1 mg다 라고 써져 있는데 결국 얘를 구하기 위해서 가해준 1은 F 곱하기 거리를 써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F가 M짜리 물체에게 일을 하면서 지금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을 불러 일으켰는데 지금 그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량이 정확히 mgh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F라는 힘의 크기로 EH만큼 작용했을 때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났기 때문에 따라서 F는 2분의 1 m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2번입니다. 지금 얘는 A가 B랑 지금 이제 Q점에서 동일한 속력으로 만나고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A가 Q점에서까지 갔을 때 얻는 추가 속력을 델타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이 Q점에 대해서 V 플러스 델타 V의 속력을 가지게 되고 B는 지금 속력이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5B에서 델타 V를 가지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델타 V의 속력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속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동일한 식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V를 구해주면 2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랑 B는 지금 Q점에서 3V의 속도로 모두 동시에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먼저 P점에서 A의 속력이 V이고 그 다음에 Q점에서 속력이 3V로 됐다는 것은 운동에너지의 관점으로 보면 2제로에서 920가 됐다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먼저 A의 운동에너지는 920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이 H를 가지는 전체 구간에서 이제 속력의 변화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A는 맨 처음에 P에서 출발할 때 V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R점에서 어떤 속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A랑 B는 이 Q점에 대해서 모두 3V의 동일한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A가 B랑 충돌하지 않았다면 지금 Q점에서 3V의 속력을 가졌다가 R점에 도달할 때는 아래 방향으로 5V의 속력을 가졌겠죠. 따라서 나중 속력을 찾았으니 이제 H에 대해서 EAS 공식을 써주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높이 H를 곱해준 게 나중에서 처음 속력의 제곱을 빼준 거죠. 따라서 24의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H는 12V 제곱분의 G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추가로 이제 좀 궁금하실 만한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A가 만약에 A랑 B가 이 Q점에 대해서 동일한 속력으로 충돌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A가 R점에 갔을 때 속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B가 이만큼 Q에서 R만큼 왔을 때 이제 여기서 V의 제로의 속력을 가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A도 마찬가지로 이 Q와 R만큼의 빗변에서는 동일한 가속도를 B와 동일한 가속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속도의 제곱의 차가 A가 가지는 속도의 제곱의 차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의 속력을 V0로 잡았기 때문에 25V제곱에서 V0의 제곱을 빼준 값이 마찬가지로 A가 Q점에서 가지는 V1의 속력과 R점에서 가지는 V2의 속력에서 V2제곱 마이너스 V1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속력이 다를 때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03번입니다. 이제 P에서 A의 속력을 구하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도 이 맨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A가 맨 아래 지점까지 Q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때는 R자임이 0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먼저 일단 조건을 읽어보면 A가 이 빗변에서 L만큼 내려갔을 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0이기 때문에 이 3L만큼 내려갔을 때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E0만큼 감소를 했겠습니다. 따라서 이 5에서 Q점까지 갔을 때 감소한 3E0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용수철 상수를 K라고 가정하면 2분의 1에 2분의 9의 K의 L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소하는 E0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 증가하는 이 K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증가하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길이가 L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2분의 1의 K의 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합이 0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E0에서 3분의 1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3분의 1 E0로 다시 써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운동에너지 EK는 3분의 2 E0가 되겠네요. 얘는 다시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속력을 찾는 것은 운동에너지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4 E0분의 m의 루트를 씌워준 값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첫 번째를 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두 번째를 써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은 104번입니다. 먼저 P와 Q 사이의 거리가 주어져 있고 F의 크기가 10일 때 지금 이 모든 물체가 정지 있는 걸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F가 먼저 10N이 주어졌을 때 R자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B는 아래쪽으로 10N, 또 얘도 10N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C가 빗변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20N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F의 크기를 30N으로 늘렸을 때 이제 속력이 이제 그 운동했을 때 끝점에서의 속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또 이제 C의 질량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F가 30N이 되면 지금 A는 오른쪽으로 30N, B도 10N, 그 다음에 C만 오른쪽으로 20N을 받고 있기 때문에 ABC 전체 물체는 20N의 R자임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C의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C라고 두게 되면 E 플러스 C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먼저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런 상황일 때 A가 속력을 2m로 가지면서 Q를 통과하기 때문에 얘를 써주게 되면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리, 그 다음 속력,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공식을 사용하면 EAS 공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E 곱하기 A의 거리는 0.5니까 이게 이제 속력의 제곱의 차가 되겠죠. 따라서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4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C의 질량이 3kg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을 먼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Q와 P를 지나면서 이제 이 힘의 크기가 달라지죠. 힘의 크기가 지금 30N이었다가 A를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Q에서 R까지는 지금 전체 C가 받는 20N과 B가 받는 10N의 R자임에 방향을 빼준 10N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F는 0인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지금 ABC 전체는 오른쪽으로 10N의 R자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가속도는 지금 A 첫 번째 상황과 비교해서 R자임이 절반으로 줄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의 가속도 A2는 이 4m/s 제곱의 절반인 2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통해서도 이 Q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EAS는 V제곱을 써주게 되면 먼저 V제곱은 오른쪽에 있는 V제곱은 속력이 0에서 2로 갔을 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력이 2에서 0으로 갔을 때로 모두 4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 EAS는 이제 4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 비해서 가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으면 그러면 거리는 2배로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P에서 R로 갈 때 거리가 0.5m였기 때문에 Q에서 R로 갈 때는 이 거리의 2배인 1m가 되겠습니다. 먼저 니은도 풀었네요. 그러면 Q와 R 사이의 거리는 0.8m가 아니라 1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다시 Q를 지날 때 C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A가 R점에서 다시 Q까지 갈 때는 A, B, C가 모두 정지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C의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C의 가해지는 R자임에 이 힘이 가해지는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먼저 C의 R자임을 구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앞서 구했듯이 지금 C는 2m/s 제곱으로 항상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C에게 가해지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3 곱하기 2, 즉 6N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R자임이 1m만큼 작용을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1m를 해주면 6줄만큼의 C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105번입니다. 먼저 D랑 ED 사이에서 A와 B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제 F의 크기가 F0로 주어질 때 A도 이 B편으로부터 F0만큼의 힘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걸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0과 D 사이 지점에서 만약에 F가 3F0일 때 그럼 A와 B 전체의 R자임은 오른쪽으로 2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이 3M이기 때문에 3M을 나눠주면 가속도인 A가 나오겠죠. 이제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분의 1D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아까 구했듯 3분의 2 F0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크기를 0.5D랑 1.5D에서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0.5D에서는 지금 전체 R자임이 가속도가 0이고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D에서의 상황이랑 정확히 똑같겠죠. 따라서
2분의 1D랑 D의 상황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2분의 1D랑 D를 비교를 하면 전체 R자임은 오른쪽으로 EF로 동일한데 지금 작용 거리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A랑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B가 1대2가 되겠습니다. A랑 B가 모두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A랑 B 각자 물체에게도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운동량은 EMK, EM의 운동 에너지에 루트를 씌워준 것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의 루트배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량은 1대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2d를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x가 d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랑 동일을 하겠죠. 따라서 x가 d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게 가해지는 r자임은 가속도가 3분의 2f0인 상황에서 3n분의 2f0인 상황에서 질량을 곱해준 게 r자임이 될 거고 여기에 작용한 길이인 d만큼을 곱해주면 얘가 전체 A가 지니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얘는 3분의 2 F0가 되겠습니다. F0D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D것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106번입니다. 먼저 가상황을 보면은 F가 주어질 때 속력이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M짜리 물체에게 가해지는 R자임이 0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즉슨 이 빗변으로부터 받는 힘이 F인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상황에서도 빗변 방향으로 F의 크기를 항상 갖고 있을 테니 지금 여기서의 R자임은 F가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가에서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FS냐 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FS만큼의 지금 외력이 F가 되는 거죠. 외력이 F가 되는데 지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F 곱하기 힘과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F 곱하기 S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호를 살피게 되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FS가 되겠죠. 여기서는 외력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에서 물체가 2분의 S만큼 운동하는 동안 R자임이 한 일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주게 되면 2V에 해당하는 2mv 제곱에서 그 다음에 V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을 빼주면 2분의 3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맞겠네요. 다음 디귿에서 각각 S랑 2분의 S만큼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이제 동일한 빗변이면 이제 그 빗변에서의 거리에 비례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 이만큼 증가했다면 나에서는 그것의 절반인 2분의 1만큼 증가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아니라 나에서가 2분의 S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죠. 디귿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107번입니다. 지금 얘는 가랑 나가 가에서는 그냥 B가 중력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고 나에서는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R자임을 계산을 해주면 모르긴 몰라도 가에서가
가에서의 R자임이 나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도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는 E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나에서는 빗변이기 때문에 EMG보다는 작은 힘을 받고 있죠. 따라서 R자임은 가속도는 전체 R자임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R자임이 작은 나 쪽이 가보다 가속도가 작겠습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 D은 B가 정지 상태에서 H만큼 내려오는 동안 내려온 순간 A의 속력이 가에서랑 나에서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가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면 접근이 힘들 것 같고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금 가랑 나 상황에서는 동시에 B가 마이너스 EMG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B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이 합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랑 나에서는 모두 A랑 B가 한실에 묶여서 동일하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식이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빗변에 상관없이 H만큼을 내려오면은 A랑 B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속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각각도 항상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 다음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가랑 나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얘는 이제 가에서의 가속도가 나에서보다 크다는 정보를 사용하면 같은 시간 동안 가에서 B가 더 긴 거리를, 더 긴 수직 거리를 나에 비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가에서 H만큼 운동을 하면 나에서는 그것보다 작은 H보다는 훨씬 작게 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긴 수직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은 108번입니다. 먼저 얘는 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다 라는 조건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활용해주기 위해서 P에서 Q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에서 Q로 갈 때 감소하는 것은 이 거리를 H라고 두게 되면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를 경험하고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MGH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V의 속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네요. A랑 B는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2배로 곱해주겠습니다. 이만큼 A랑 B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이 MGH의 3분의 1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 MGH를 바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합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먼저 볼 수 있는 건 MV의 제곱이 3분의 2 MG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형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1 MGH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3분의 1 MGH는 다시 써서 지금 우리가 아까 구한식을 통해서 2분의 1 MV제곱인 걸 알기 때문에 얘를 이쪽 자리에 다시 넣어줄 수가 있겠죠.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에게 있어서 외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생각을 하면 그걸 통해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힘의 크기를 T라고 두겠습니다. T라고 두고, 지금 T는 A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운동한 거리 H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장력이 A에게 해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죠. 그럼 이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실질적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먼저 마이너스 m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만큼 증가를 했죠. 근데 아까 구했듯이 2분의 1 mv제곱은 3분의 1 mgh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m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은 3분의 2 mg의 힘으로 작용했던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가 Q와 R 사이의 거리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첫 번째랑 이제 실이 끊어지기랑 후에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빗변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둘이 동시에 움직일 때 B의 가속도랑 B만 움직일 때 B의 가속도를 이제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B의 가속도를 찾으려면 지금 B에게 가해지는 R자임에서 B의 질량을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지금 B의 R자임을 구해주려면 얘는 마찬가지로 R자임에 이 H만큼 거리를 곱해준 것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R자임의 크기를 F라고 해주면 F 곱하기 H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3분의 1의 MGH가 되고, 그러면 F의 크기는 3분의 1 mg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R자임, 지금 받는 R자임에서 B의 질량인 M을 나눠준 것이 가속도가 될 테니, 따라서 가속도는 3분의 1 g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에서의 가속도도 구해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2번에서는 Q에서 R로 가는 상황인데, Q에서 R로 가는 동안 속력이 0으로 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빗변에서 얘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를 구해주면은, 빗변에서 받는 힘을 구해주면 이를 통해서 거꾸로 이 EAS는 V제곱을 통해서 나머지 거리 H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빗변에서의 가속도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상황에서부터 끌고 오는 게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그 빗변에서의 상황을 그려주면, 지금 B는 이제 아래쪽으로 빗변에서의 힘인 F 빗변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이 장력으로부터는 아까 구했듯 3분의 2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상황에서 B의 가속도가 3분의 1, B의 R자임이 3분의 1 mg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가 3분의 1 mg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해주게 되면 얘는 빗변에서 3분의 1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의 질량을 다시 나눠주게 되면 이 FB는 F 첫 번째 상황에서랑 동일하게 3분의 1g인 걸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EAS는 V제곱에서, 지금 V제곱은
속도가 0에서 v, v에서 0으로 모두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3분의 1g로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움직인 거리 s는 지금 1번과 2번에서 h로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9번입니다. 먼저 얘는 주어진 조건을 보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시간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시간이 같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빗변에서 이 조건을 통해서 바로 지금 P와 Q에서 속도의 변화량과 Q와 R에서 속도의 변화량이 동일하다고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속도의 변화량을 델타 V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Q점에서의 속력을 V-델타 V, 그 다음에 R점에서의 속력을 V-2 델타 V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속력이 모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력을 통해서 운동에너지 감소량을 구하고 그것에 B를 써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P에서 Q까지 갈 때 운동에너지 감소량을 써주면 2분의 1의 m의 처음 속력 V에서 나중 속력 V-V 델타 V를 빼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Q에서 R까지 갈 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에서 Q까지의 운동하는 동안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의 3배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의 에너지를 2라고 써주게 되면 얘의 에너지를 3분의 1, 2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3배를 곱해서 위와 같다고 놔주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델타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위쪽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잘 계산을 해주게 되면 위쪽은 마이너스 2V 플러스 2V 델타 V에서 마이너스 델타 V의 제곱을 빼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2V 델타 V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델타 V의 제곱을 빼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배를 곱해줬을 때 위쪽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식을 놔주게 되면 따라서 6V의 델타 V 마이너스 9의 델타 V의 제곱이 2V 델타 V에서 델타 V의 제곱을 빼준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4V의 델타 V가 8의 델타 V의 제곱이기 때문에 델타 V는 2분의 1 V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Q점에서의 속력은 V에서 델타 V를 빼준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 V인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10번입니다. 얘는 지금 이제 A, B, C 상황에서 지금 힘이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고 A와 B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는 동일하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점에서 각기 다른 역학적 에너지를 차분히 써주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와 B, C 각 점을 써주고 그때 지금 주어져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제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F의 크기가 지금 A에서 B로 움직일 때랑 그 다음에 B에서 C로 움직일 때 지금 힘의 크기가 동일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F라는 힘의 크기가 이 물체에게 가해주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제 A와 B에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가 모두 동일하겠죠. 따라서 지금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4E와 3E의 절반, 그 중점인 3.5E를 가진다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 조건을 좀 더 써주게 되면 A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줬고,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에너지가 C에서가 A에서의 2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2배 EK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 에너지는 알짜임이 한 1과 동일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거리 L이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B에서 A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가 모두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EK와 2배 EK의 절반인 1.5의 EK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잘 읽어보면 B에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써주면 나머지 1.5EK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이 3.5E와 같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3의 EK가 3.5E와 같다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EK와 지금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4E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E에서 EK를 빼준 값이 되겠죠. 4E-2K를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구했듯 EK는 6분의 7E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비율은 6분의 7 대 4-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양변에 4씩을 곱해주게 되면, 양변에 6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7 대 17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11번입니다. 먼저 가에서의 상을 보면 아무런 힘도 가해져 있지 않고 이제 P에서 Q로 내려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에서 Q로 갈 때 감소한 이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써주게 되면 25에서 9를 빼주고 절반으로 나눠주면 8mv제곱이 되겠죠. 이게 보존이 되어서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구간에서는 얘는 마찬가지로 EP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지금 이제 이 M짜리 물체가 얻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EP에서 지금 속력이 4V이고 처음 속력이 3V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3.55MV 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가에서 구했듯이 EP는 8MV 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 다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5의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구간에서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4.5 MV 제곱만큼 감소를 했겠네요. 따라서 감소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것의 양수인 2분의 9의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2번입니다. 먼저 일단 가에서 나로 갈 때 지금 A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 B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 둘이 동시에 역학적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에서 B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EMGH를 빼준 값에 A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더해주면 그것의 합이 0이 되겠죠. 근데 지금 A와 B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MV 제곱으로 써주겠습니다. 따라서 V를 구해주면 루트 3GH로 금방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Q는 B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Q는 B를 MG 크기로 당기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A는 이 Q 실로부터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또 자기 자체가 이제 빗변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은 어찌됐건 MG보다는 커야겠죠. 그게 P의 장력이 되니까요. 따라서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보다는 크겠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가에서 나와 과정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써져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이제 외력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 니은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A에게 가해지는 외력은 이 Q가 A를 당기는 힘인 장력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력의 방향과 그 다음에 A가 운동하는 방향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A는 이 장력으로부터 E를 받고 있고, 그 E는 A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은 11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건을 다 읽은 상태에서 여기서의 장력을 모르기 때문에 T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P의 장력의 크기는 T 플러스 MG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상황에서 조건을 하나씩 잘 처리를 해주면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잘 써 나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볼 수 있는 건 A가 S만큼 운동하는 동안 B의 높이는 H만큼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구해주기 위해서 A의 외력의 R자임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의 외력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A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A는 오른쪽으로 T 플러스 MG, 그 다음에 왼쪽으로 T만큼의 외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A가 받고 있는 외력의 R자임은 오른쪽 방향으로 MG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지금 받고 있는 힘을 받고 있는 길이인 S를 곱해준 게 이제 B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와 같게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B가 받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기 위해서 B의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주기 위해서 B 외력을 구해주면 얘는 이제 오로지 장력인 T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T 곱하기 S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양변을 S로 지워주게 되면 장력은 mg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힘을 모두 다시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g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제 B가 이 빗변으로부터 받고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가 만약에 이 빗변으로부터 F만큼의 힘을 받고 있다면 이제 얘가 F만큼의 힘을 받으면서 S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B의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받은 mgh랑 동일하겠죠. 따라서 F라는 힘의 크기를 빗변 S만큼 받은 게 mgh와 동일하다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하다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써주면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2분의 3배라는 조건이 써져 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식을 다시 써주기 위해서 mg 곱하기 s가 이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데, 얘는 뭐랑 같냐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2분의 3배입니다.
따라서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인 2분의 3 아니 mgh에 2분의 3배를 곱해준 것과 같겠죠. 따라서 나머지를 다 지워주게 되면 S는 1.5의 H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길이 S를 가지고 아까 구했던 이 빗변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얘를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F는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 mg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이 빗변으로부터 3분의 2 mg만큼의 힘을 항상 갖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A의 질량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미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뉴턴에서 A와 B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사용해서 이제 A의 질량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의 질량이 이 가속도가 같다는 걸 사용해주기 위해서 먼저 A의 알짜임, 그 다음에 B의 알짜임에서 각각의 질량을 나눠주고 이게 같다는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에 가해지는 알짜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EMG, 왼쪽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A의 알짜임은 m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 가해지는 알짜임을 살펴보면 얘는 오른쪽으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고 왼쪽으로 3분의 2 mg만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mg에서 m을 나눠준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m은 작은 질량의 3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춘 셈이 되겠네요. 먼저 기억입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지금 얘는 T에서 mg를 더해준 값이었고 얘는 2mg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니은 라지 m은 3m이 되었습니다. 이제 A와 B의 가속도가 같다는 걸 사용해서 구했었죠. 그 다음에 S는 아까도 구했듯 먼저 이 빗변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통해서 이 빗변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과 그 다음에 먼저 앞서 구한 원래 있었던 조건을 잘 풀었더니 이제 거리는 1.5h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114번입니다. 먼저 얘도 그래프 먼저 분석을 해주는 게 우선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의 가속도를 A라고 써주면 지금 얘의 가속도는 시간 변화율은 동일한데 속도 변화율이 4배가 되었기 때문에 4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의 가속도도 시간 변화율은 동일한데 속도 변화율이 2V이기 때문에 얘는 2A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상황을 가지고 다시 나 그래프에서의 가속도를 가지고 가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A는 이 빗변에서 4A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B는 2A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네가 한 대 묶여서 운동할 때 그때 가속도가 A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을 써주게 되면 이제 A와 B의 질량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운동 방정식을 써주기 위해서 A와 B에 가해지는 전체 알짜임을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는 4A에서 질량 A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B는 2A에서 B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두 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근데 이게 알짜임과 같은데 알짜임은 지금 가속도인 A에서 각자의 질량을 더해준 것과 같죠. 따라서 식을 잘 풀어주게 되면 A는 B와 질량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M으로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상황에서 A의 가속도가 4A이고 B의 가속도가 2A인 점에 착안해서 이제 동일한 이제 A가 H만큼 내려가면 반대로 B는 2분의 1 H만큼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A가 2분의 1 H만큼 올라가고 B가 H만큼 내려간다는 점과 그 다음에 그때 속력이 V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운동에너지 보존을 써주게 되면 이제 V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감소한 A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g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랑 B 모두 속도가 V로 동일하기 때문에 A와 B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이 되겠죠. 이것의 합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v의 제곱이 2분의 1의 mgh가 되기 때문에 v는 루트 2분의gh가 되겠습니다. (10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115번은 상당히 복잡한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운동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잘 보존이 되는 걸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의 그래프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의 크기가 4임시로 주어져 있을 때 ABC가 정지해 있다는 것은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4임시로 주어졌을 때 R자임 0을 만들려면 B는 이 B변 방향으로 mg만큼의 힘을 받아야겠습니다. 이게 0에서 2t초까지의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t초에서 4t초까지는 이 f의 크기가 mg로 변하기 때문에 ABC 전체의 R자임이 3mg로 오른쪽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이 되는지를 차근차근 써보겠습니다. 먼저 P에서 Q까지 갔을 때 이제 증가된 에너지랑 그 다음에 감소된 에너지 그 다음에 전체 이 역학적 에너지 계에서 잃게 된 에너지를 써주겠습니다. 먼저 A의 운동 에너지 KA만큼 증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KB만큼 증가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의 운동 에너지 K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C의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3mgd만큼 줄었죠. 그 다음에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 이 B가 있고 이 전체는 지금 이 F의 크기가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D만큼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 mg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둘씩 지워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KA와 KC는 질량은 3배 차이가 나고 속도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 KC가 KA의 3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C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7분의 3배이기 때문에 이 KB는 이제 7분의 9 mgd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제 먼저 여기까지 찾아놓고 이제 이 B를 구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ABC를 전체 한 물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받는 R자임과 이 물체 전체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이 물체 전체의 R자임에 거리 D를 곱해준 3mgd가 되겠습니다. 얘가 KA 더하기 KB 더하기 KC의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KC는 3배 KA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KB는 7분의 9 mgd인 것을 알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4배의 KA가 3-7분의 9 mgd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A는 정리해주면 7분의 3 mgd가 되겠네요. 다시 여기서 B의 운동 에너지를 꺼내오면 7분의 9 mgd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A와 B의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B의 질량이 A의 3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질량이 3m인 걸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로 써준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에서 이제 KA 더하기 KB 더하기 KC가 3mgd라는 조건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mgd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B는 mgd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지금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 수직 높이로 3분의 1 D만큼 떨어져야 이 B가 감소한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운동하면서 3분의 1 D만큼 내려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B의 질량은 3m 맞습니다. 그 다음에 4T일 때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2T에서 4T까지 A의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이제 A의 가속도에서 R자임을 구하고 움직인 거리인 D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B, C 전체는 3mg만큼의 R자임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 질량이 7m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7분의 3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7분의 3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고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증가한 A의 운동 에너지는 7분의 3mg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0초일 때는 C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T초일 때 장력의 크기는 바로 3mgd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T초일 때 장력도 항상 하던 방법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C는 아래쪽으로 7분의 3g만큼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3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위쪽으로 장력인 TQ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TQ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자임을 써주게 되면 7분의 9mg가 3mg에서 TQ를 빼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TQ는 7분의 12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일 때가 3T일 때 7분의 3배가 아니라 7분의 4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겠습니다. 그 다음은 116번입니다. 얘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A랑 B가 받는 가속도를 한눈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얘네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지금 B가 받는 빗변에서의 가속도와 A가 받는 빗변에서의 가속도를 구해주고 그걸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결국 다 구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먼저 그래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동 거리로 나눠준 값이 나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R자임에서 거리를 곱해준 값이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에서 거리를 나눠주게 되면 R자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첫 번째 실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랑 실이 끊어졌을 때 각자 B에 이제 R자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를 잘 써주게 되면 4L에서 5L까지는 4F만큼의 R자임을 받고 0에서 4L까지는 F만큼의 R자임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토대로 이제 각자 B가 받는 가속도와 A가 받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실이 끊어졌을 때 실이 끊어졌을 때 R자임이 4F니까 지금 실이 끊어졌을 때 B가 빗변에서 받는 가속도를 4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4MA는 4F를 만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받는 빗변 가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A 다시라고 두게 되면 지금 이 첫 번째에서 이 전체 R자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A 다시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는 MA, 여기서 F는 MA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얘는 A가 받는 M 곱하기 A 다시에서
B가 받는 가속도인 4ma를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전체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R자임은 2ma가 되겠죠. 따라서 A 다시를 구해주면 A의 가속도의 6배가 되겠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A의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이 F만큼의 힘으로 4L만큼 받았을 때 운동에너지가 E0인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F 곱하기 L이 E0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의 상황에서 이제 A가 얼마만큼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 A는 지금 6A의 가속도로 힘을 받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A의 R자임은 6ma가 되겠습니다. 얘는 F로 써주게 되면 6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P로부터 5L만큼 운동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힘을 받은 길이는 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6FL이 되겠네요. 근데 이 값은 E0와 비교했을 때 1.5의 E0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 A가 Q점에 도달하면서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 E0에 1.5 E0를 더한 전체 2.5 E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7번입니다. 얘는 마찬가지. 얘는 이제 나 그래프를 보면서 고민 없이 2분의 1 KD 제곱을 써줄 수가 있겠죠. 지금 용수철 상수가 100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줄어든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 이 탄성파 텐션 에너지를 통해서 쉽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용수철 상수 K에 이동 거리인 4분의 D제곱을 곱해주면 이 값이 2줄이 되겠죠. 따라서 D0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16분의 100이 D0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D0는 1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얘는 0.4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처음에 D0만큼 이 전체 용수철이 줄어져 있었죠. 근데 이 용수철이 이 2kg짜리 무게에게 모든 에너지를 넘겨주기 때문에 지금 이 D0만큼 늘어났을 때 그때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D0만큼 용수철이 줄었을 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2줄이었으면 D0만큼 줄었을 때는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거의 4배로 커져야겠죠. 따라서 8줄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틀렸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kg짜리 물체가 8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H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8줄이 2kg짜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인 2 곱하기 10 곱하기 H가 돼서 따라서 H는 0.4m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겠네요. 그 다음은 108번입니다. 먼저 가에서는 A가 아래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얘도 나에서도 F만큼의 빗변에서 힘을 받고 있고, 지금 mg만큼의 힘을 또 추가로 받고 있죠. 근데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는 전체 물체가 질량이 2m으로 지금 받는 R자임은 F 플러스 mg가 됩니다. 근데 나에서는 전체 물체가 3m이고 받는 R자임이 F 플러스 mg이기 때문에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의 비를 3a 대 2a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3a와 2a이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나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러려면 외력이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장력이 b에게 외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Q에서 A의 운동에너지가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R자임과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동 거리는 P에서 Q까지로 가마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R자임을 구해주게 되면 이 R자임은 다시 A의 질량에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R자임의 B는 가랑 나에서가 3대 2이기 때문에 즉 이 P에서 Q까지 갔을 때 A의 증가한 A의 운동 에너지는 가가 나에서의 3분의 2배가 되겠네요. 디귿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19번입니다. 지금 가에서는 D만큼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를 튕겨 올라갔을 때 얘가 오른쪽에 있는 용수철을 D만큼 줄이고 그 다음에 A의 이 M짜리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갔을 때 증가한 에너지와 감소한 에너지를 각각 써주고 그게 이 모든 개에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게 0이라는 식을 써주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에서 나로 갈 때 이 왼쪽에 있는 용수철은 원래 KD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KD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M자리 물체는 4D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4mgD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물체는 맨 처음에 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2분의 1 KD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이 전체가 0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mgd가 2분의 1의 K의 D의 제곱이 되고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K는 8mg분의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120번부터 종합형 킬러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일 테크닉들이 정말 많이 실제 물리 문제를 풀면서 많이 쓰이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잘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120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상황에서 D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4E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점에서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4E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먼저 이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3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맞추려면 포텐셜 에너지는 2가 되어야겠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2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3, 2로 적을 수가 있겠죠. 지금 A점에서는 모두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체의 속력을 C와 D에서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C와 D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B가 4, 2대 2로 1대 4가 되죠. 내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속도의 B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배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지금 B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운동 에너지가 3이고 지금 전체 역학적 에너지 4를 맞추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2를 가져야겠습니다. B니까 반대죠. 운동 에너지가 3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2가 되겠습니다. D는 맞겠네요. 그 다음에 A의 높이는 지금 여기 H만큼과 비교를 하면 H와 비교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4배 높아졌죠. 그렇다는 것은 올라간 높이도 4배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4H가 맞겠네요. 그 다음은 121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VB를 구하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는 먼저 바로 보이는 게 A가 H만큼의 높이를 내려가면 속도가 V에서 2V로 증가한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중력을 받으면서 지금 외력이 없이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G 곱하기 이 변화한 높이가 속도의 제곱의 차에 비례한다는 걸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4V제곱에서 V제곱이 되겠네요. 결국 3V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제 VB를 찾아주기 위해서 2H 아니면 3H 둘 다 아무거나 잡아줘도 되는데 2H가 계산이 편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4GH를 곱해준 값이 4GH는 지금 3V제곱의 2배니까 6V제곱이 되는데 얘는 나중 속도인 VB의 제곱에서
2v제곱을 빼준 4v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b는 루트 10의 v로 쉽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은 122번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 하에서 A, B, C의 모든 질량을 줬습니다. 질량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감소량의 B와 감소량의 B를 잘 줬죠. 그럼 얘를 잘 정리를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먼저 그려보면 지금 질량이 2대 1대 1이기 때문에 지금 L만큼 움직였을 때 A, B, C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죠. 그런 상황에서 질량의 B가 2대 1대 1이라는 것은 이제 A, B, C의 증가한 운동에너지의 B가 K 대 2K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의 B에 이 운동에너지 A가 비례하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C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4배라는 것은 지금 C의 운동에너지는 K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것의 4배인 마이너스 4K가 됨을 의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C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게 마이너스 4K를 맞추려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5K만큼 줄어든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수평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에 변화량이 없고 그 다음에 모두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값의 합이 0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도 K가 되겠네요.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A는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모두 K로 동일하죠. 얘는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A, B, C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4K가 되고 A, B, C의 전체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4K가 되겠네요. 따라서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3번입니다. 지금 얘는 이제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해보면 용수철이 튕겨져 나가는 상황에서 A와 B는 둘 다 동일한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출발할 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튀어나갈 때의 속력도 다르고 튀어나갈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도 다르겠죠. 따라서 이제 나중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운동량이 같다는 식을 조건을 잘 사용해서 A와 B의 질량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A는 이 E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A는 이때 튕겨져 나갈 때 전체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냐면 EMA와 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처음에 튀어나가게 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MB, GH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겠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모두 이 탄성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루트의 EM 곱하기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얘를 잘 넣어주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EMA 곱하기 GH가 되겠습니다. 얘는 B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과 같아야 하는데 이 값은 EMB 곱하기 MB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GH 날려주고 M은 이제 루트로 나오게 되니까 루트의 EMA가 MB를 만족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은 12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24번은 계산이 굉장히 잦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얘를 풀기 위해서 하나둘씩 먼저 차근차근 써내려 가겠습니다. 먼저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 가지는 속력을 V0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갈 때 A가 가지는 속력을 V1, B가 가지는 속력을 V2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V1과 V2를 V0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그걸로 OV와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V0와 V1의 관계를 모두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충격량이 보존이 되는 걸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A가 V0의 속도로 아래로 내려왔을 때 A, B 전체가 가지는 운동량은 A의 질량에 V0를 곱해준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V1의 A의 질량, 그 다음에 V2의 B의 질량을 곱해준 것과 같겠죠. 따라서 먼저 V0는 마이너스 V1 플러스 6V2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 충돌을 할 때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조건을 써줘야겠죠. 그럼 가에서는 먼저 2분의 1의 m의 V0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나에서는 각각 A가 V1, B가 V2의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m의 V1의 제곱 플러스 3m의 V2의 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필요 없는 항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V0 자리에 바로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V1 플러스 6V2의 제곱이 V1의 제곱 플러스 6V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제 V1 제곱은 모두 날아갈 것이고, 이제 양옆으로 잘 넘겨주면 30의 V2의 제곱이 12의 V1 곱하기 V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의 15의 아니죠, 모두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5의 V2가 2의 V1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5와 묶어주기 위해서 어떤 게 편할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V2에 적혀있는 숫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V1을 2.5의 V2라고 적어주게 되면 지금 이 V0도 V1을 넣어주게 되면 3.5의 V2로 가장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A는 맨 처음에 내려오면서 3.5의 V2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충돌을 하면서 튕겨져 나가면서 2.5의 V2 속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B는 V2의 속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H1만큼 떨어지면서 이 속도의 차이 제곱이 5V에서 3.5V2로 갈 때, 그 다음에 2.5V2에서 V로 갈 때 이 속도의 제곱의 차가 항상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주면 V2와 V에 대한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항상 오른쪽에 있는 곳이 크기 때문에 4의 49의 V2의 제곱 빼기 25의 V제곱을 써주면 얘가 4분의 25의 V2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의 V의 2의 제곱이 24의 V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V2는 2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2가 2V인 걸 구했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A가 내려올 때는 7V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튕겨 올라갈 때는 5V의 속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B는 2V의 속력을 가지고 튕겨져 올라가는 걸 모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머지는 H1과 H2의 B만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이때 속도의 차의 제곱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H1에 해당하는 높이는 속도의 차의 제곱이 49의 V제곱에서 25의 V제곱으로 24의 V제곱이 되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H2에 해당하는 높이차는 2V제곱에서 2V의 전체 제곱인 4V제곱에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속력인 V제곱을 빼준 3의 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2와 H1의 비를 구해주게 되면 3V제곱분의 24V제곱은 8분의 1이 되겠네요. 계산이 긴 만큼 유의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5번입니다. 얘는 지금 가와 나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가에서는 m짜리 물체를 x만큼 당겨줬고 나에서는 4m짜리 물체를 2x만큼 당겨줬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B는 4E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A는 2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A와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대 4E인 상황에서 이제 질량의 B도 m 대 4m이 되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속도의 B는 V 대 V로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V의 속력을 가지고 출발하고 B도 마찬가지로 V의 속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먼저 가에서 운동에너지 보수를 써주게 되면 이 A가 가지고 있던 2분의 1 mv제곱의 에너지는 mgh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지금 A와 충돌하면서 지금 이제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4E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충돌을 하고 나서 A와 B의 속력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돌 전 B가 가지고 있던 4mv의 운동량이 A와 B의 전체 질량인 5m에서 그때 가지는 5분의 4V의 속력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전체가 5m짜리 물체로 왼쪽으로 5분의 4V만큼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걸 써주게 되면 2분의 1에 5m에 그 다음에 25분의 16의 V제곱이 mg의 전체 질량인 5mg의 h'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5m 날라가고 2분의 1도 날라가고 그 다음에 질량 m도 나눠주게 되면 v제곱도 날아가죠. 그 다음에 g까지 날아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h분의 h'은 16분의 25가 되겠습니다. 126번 일과에너지 실험 문제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6번입니다. 지금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이제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게 되면 물체가 유리판에서 운동할 때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이 되죠. 따라서 기억은 먼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계속 이게 사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얘의 속력이 줄어들고 결국 동래는 이렇게 멈추기 때문에 계속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찰이 더 큰 사포가 있을 때 이제 마찰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이제 얘가 잃게 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잃게 되는 에너지가 더 크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유리판에서 진동시킬 때가 사포에서 진동시킬 때보다 더 오랫동안 진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7번입니다. 먼저 문제의 상황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A에서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으로 보존이 되고 지금 B에서도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으로 보존이 되는 상황을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C에서도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얘의 속력은 마이너스 2제로가 되어야겠죠. 지금 C에서가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보존이 되려면 얘는 2제로를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기가 있는데요. 니은은 이제 얘를 이제
첫 번째 A를 X만큼 당겼을 때 가지게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통해서 D에서 얘가 얼마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지 계산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에서 2분의 1의 KX제곱만큼, 즉 이제 B에서부터 X만큼 이렇게 늘어났을 때 가지게 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이 재료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니은 상황에서 전체 길이가 4x만큼 늘어나게 됐죠. 첫 번째에서 지금 평형 길이가 x가 되는 지점이고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는 2x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의 k의 2x의 제곱이 되고 얘는 2의 k의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를 보면은 얘는 원래 길이에서부터 4x만큼 늘어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길이가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4E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죠. 4E0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B를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A가 B를 지날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R자임이 0인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운동 에너지의 합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0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차례로 써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먼저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2분의 1의 k의 x제곱만큼, 즉 4분의 1 E0만큼의 용수철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서 x만큼 늘어났죠. x만큼 늘어났는데 지금 이 C를 바탕으로 볼 때 C는 지금 이 기준면에 대해서 2x만큼 내려왔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E0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면으로부터 x만큼 늘어나게 됐으면 x만큼 떨어졌으면 그때 가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의 E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1의 E0를 이제 A의 운동 에너지가 차지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합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D것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이제 얘도 먼저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이제 술의 최대 속력이 2배가 됐고 그때 몇만큼을 압축시켰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술의 최대 속력은 용수철을 당겼을 때 kx의 제곱이 2분의 1 mv제곱으로 모두 변하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나머지들은 다 상수니까 가만히 냅두게 되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당긴 거리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됐다는 건 당긴 거리도 2배가 돼서 8cm가 됐겠죠. 그래서 먼저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2배만큼 당겼기 때문에 속력이 2배가 되어서 160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D것은 마지막으로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이 용수철 상수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제 속력의 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수레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속력의 비가 1대2라는 것은 이게 이 수레가 가지게 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 비가 1대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1대4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려면 얘는 이제 모두 용수철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2배만큼 압축시켰을 때 거리를 2배만큼 압축시켰을 때 운동 에너지 비가 1대4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kx의 제곱이 kx 제곱에서 거리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었네요. 이제 용수철 상수를 A랑 B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이제 다시 써주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4cm만큼 압축시켰을 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즉 1대2 차이가 나고 그건 이제 운동 에너지가 1대4의 비를 갖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지금 같은 거리 4cm를 압축시켰을 때 2분의 1의 K1의 X의 제곱
다음에 2분의 1의 K의 2의 X의 제곱. 각각 이렇게 될 때 이것의 운동에너지 B가 1대 4가 돼야 하기 때문에 B의 용수철 상수가 K의 용수철 상수의 4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4분의 1배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29번입니다. 수평면에 도달한 수레가 이제 에너지가 클수록, 지금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너지가 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자가 미끄러진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놓는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모두 1.5 mgH로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4번에서는 지금 2번과 3번에 비해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끄러진 자의 길이도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130번입니다. 얘는 먼저 이제 2분의 1 kx의 제곱에서 이게 모두 mgh로 변환이 될 때 이제 그것의 비율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압축 거리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용수철 상수와 m과 g는 모두 상수인 상태에서 h는 x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그래프인 3번과 4번 사이에서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이제 수레의 질량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2분의 1 kx의 제곱이 mgh로 변환되는 상황에서 지금 g랑 k랑 x는 이제 모두 상수죠. 따라서 m 곱하기 h는 상수에 비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레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제 최고점의 높이는 이제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